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회원 상담 두 번째 시간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엔 30분 이상 녹음을 했는데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자랑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면서 좀 한 섹션 방송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카페 회원 상담 부분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보다 내공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초심자분이나 중급자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포털 다음 카페에 등록된 부동산 엑스파일 카페에 많은 질문 남겨주세요. 자, 부동산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우선 RTN이나 부동산 방송을 잘 들어주세요. RTN 같은 경우에서는 그 컨텐츠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생각해보는 것보다 컨텐츠가 좋고, 그리고 최소한 재건축 이야기를 할 때 팟캐스트에 있는 방송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RTN이나 무슨 와우TV 같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들은 보면 파는 게 목적이긴 해요. 물건을 추천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청자 상담했을 때는 미리 콘티를 짜긴 합니다. 아닌 것도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짜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방송의 가장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물건을 소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를 받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이런 물건이 있구나라고만 보시죠. 부동산을 사람들은 이제 쇼핑몰 같은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뭐가 느껴졌냐면요, 저는 그런 물건을 소개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저분은 내가 사고 싶은데? 라는 정도의 부분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건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는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안 좋은 거 뻔히 알거든요. 왜 부동산 방송에서 지금 나오는 물건들이 다 신축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투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빌라는 이때 우리가 또 2010년도 이후에 2012년 정도 그 정도 이후에 전세난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서울 지역에서도 8-90% 정도 해서. 그러니까 또 신축 원룸이나 빌라를 갭 투자하라고 몇 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야죠.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신축은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시장의 가격을 그 시장의 상황에서 정해지지 않고 신축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상황보다 저렴한 금액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행사 보유분이요. 시행사 보유분, 말도 마십시오. 시행사 보유분은 왜 풉니까? 시행사가 왜 잡겠어요? 안 돼서 잡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나 지금 신축하는 사람들, 진짜 예를 들면 LCT 같은 거는 정말 조망 좋은 데는 그냥 불법으로 청약해가지고 청약 해제시키고 고위 관계자들 다 받았잖아요. 그 정도 급이 안 되면 시행사 보유분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중개업을 하잖아요. 시행사 보유분 진짜 이거는 시행사가 어쩔 수 없이 푸는 물건이다라는 거는 알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많지 않아요. 시행사 보유분은 그냥 분양 대행사가, 시행사도 아닌 분양 대행사가 레파토리처럼 쓰는 겁니다. 그 부동산 방송 같은 경우에서는 네, 뉴스 위주로 해서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분양 뉴스를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광고다.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모 지역에 몇 세대가 일어난다, 이뤄진다, 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분양 광고는 그 세대가 그 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절이 좋을 때는 신문상에서는 부동산 광고를 많이 합니다. 분양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절이 안 좋을 때는 책 광고가 많아요. 그 경제신문을 살펴볼 때. 왜 그러냐면 단가가 좀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 분양 광고도 유심히 보세요. 아니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약간 착각하시는 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분양을 광고를 유심히 봐라라는 거는 그걸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예를 들면은 진짜 지금 뭐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야제라고 해서 인천 지역에는 전야제라고 하거든요. 네, 당첨자 발표의 전날을 그럼 돗대기 시장처럼 바글바글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해보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부동산의 한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청약현장 보면 밖에서 잔치구스 팔고 그리고 떡다방들 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파실 거죠? 명함 받고 그런 분들 그 현장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은 현장인지 나쁜 현장인지 상관없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이고 그런 게 리얼티 마인드라는 겁니다. 팁은 없어요. 네. 무조건 그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컨설턴트들한테 돈을 바치는 겁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느 방송들은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은 안 하는데 준비를 잘하고 컨텐츠를 잘 잡는 방송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즐겨찾기에서 들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을 하는 방송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하는데 저는 그 부동산 방송이 네,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네, 이건 안 좋다. 이건 떨어진다라는 방송은 좋은 방송이라고 안 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방송들은. 그죠?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는 분명히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그것도 하나의 시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언제는가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면 이거 떨어지니까 사지 마라. 아니잖아요. 오를 때 투자하고 떨어질 분위기가 있을 때 판다. 근데 그 주식은 매매가 환급성이 상당히 빠르지만 부동산은 환급성이 그것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의 투자 포지션을 더 잡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무조건 안 된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방송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 PD님께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모 지역은 지금 오른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진다고 얘기하십시오. 네.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모 지역이 떤다. 한번 가보십시오. 네, 제가 예전에도 그랬었는지 아니면은 방송에 얘기했군요. 저는 제가 투자한 빌라들하고 막 말도 걸고 그랬어요. 그냥 추운데 거기서 자고 한번 와보고 다양한 일도 겪었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귀신 나온다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나는 진짜 살면서 빌라가 좀 많았거든요. 관리하는 빌라나 제 빌라들이 상당히 많았고 최근에 지금 방송이 2월 11일인데 13일날 잔금 하나 칩니다. 이거는 손해보고 잔금 치는 거예요. 이실 짓고 하면 600만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몇천만원 손해볼 거를 600만원 손해보고 파는 건데 실수요자가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5만원짜리 반범차 하나 달아줬습니다. 네.
여하튼 그렇게 뭐 임대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네, 네, 세상에 아유 참 귀신 나온다고 또 나간다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진짜 마음은 진짜 황당하고 한당한 다음에 웃겼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아, 저도 이게 올 때 막 스산한 느낌이 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돈 빼줄 테니까 그 이사 준비하십시오. 속으로는 어이가 없었죠. 벙쪘죠. 그리고 또 이건 제가 투자했던 물건인데 투자를 시켜드렸던 물건이죠. 네, 위에 그냥 옥상망수 하는데 네, 1,000만 원 든 적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자치 관리들을 하다 보니까 빌라들은 돈을 걷어야 되는데 누가 돈을 주겠어요. 아쉬운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해야지. 진짜 야바이로 해서 네 야매라고 하죠. 야매로 해서 진짜 깎아서 500만 원에 했네. 처음에 1,000만 원 부르다가 결국엔 1,000만 원 깨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고칠 게 많아가지고 네 그거 비슷하게 깨지긴 했었는데 네 근데 그 투자자분은 그걸 몰라요. 네 몰랐어요. 그분이 그쪽 그 라인으로 해서 많이 저랑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네 돈도 많이 버셨고 후기에는 그래도 대부분 다 빠져나갔는데 몇몇이 좀 묶이기도 했죠. 근데 손해는 안 볼 겁니다. 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싸게 가져갈 수 있었던 물건들이기 때문에 여하튼 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네,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방송 같은 것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파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파는구나 라고 하지, 이 사람 대단한데? 이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봅니다. 투자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어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진짜 야 이분 대단하다 이런 수익 모델로 투자를 시키네 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글을 쓰는 사람이고 책도 썼던 사람, 유명 닉네임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전설을 썼던 사람 많습니다. 아줌마 부대 유치시켜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죠. 네, 그에 반해 진짜 싸구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네 유튜브로 들은 얘기인데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서는 모임이 있었대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분 주변에 경호원이 4명 있었대요. 네, 경호원이 4명 있어서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네, 그 사람들 모이고 있었는데 거기 뭐 여기저기 살펴보고 훑어보고 우리 옷깃에 있는 마이크로 옷깃을 들면서 안전합니다.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치 네, 영웅이 탄생되듯이 네,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분은 네 참고로 여하튼 그러니까 이런 인간 군상을 보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독고다이예요. 부동산을 공투를 한다.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투하는 사람들 그 커뮤니티에 지켜본 곳도 있고 눈팅도 많이 해봤죠. 그런 분위기 상당히 좋아요. 카페 분위기가 좋아. 네. 모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저보고 소형 아파트 투자해도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그 카페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몇 개를 봤죠. 네, 완전 엉터리였습니다. 네,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실거래가 신고 아파트는 실거래가 신고가 되니까 그거를 올려놨는데 다른 아파트 거를 올려놓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만큼 올랐다. 그걸 보고 야 이분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더 파봤어요. 네.
근데 좀 더 파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수익 모델을 구하고 어떻게 네, 하는지 제가 파보는 거는 지금 뭐 한 10년 전 얘기니까 네, 지금 뭐 얘기해도 되겠죠. 7, 8년 전 얘기니까 불법적으로 파보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파보기도 합니다. 제가 구글링 시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파보니까 사기꾼이 아니죠. 사기꾼은 아니죠. 팔았으니까. 네. 네. 엄청난 수익을 구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행사 보유분. 이런 건 시행사 보유분입니다. 2002년도 그 시절 좋았던데도 안 나갔던 물건들을 돗대기 시장처럼 그거를 돗대기로 찻대기처럼 네. 퍼와가지고 그 채당 500에서 1000만 원 감아가지고 올려놓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 데는 카페가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때 기억이 남는 그 글이 게시글이었는데 신혼부부의 그 아내분이 올려놨던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작은 꿈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대한민국에 네, 집을 부동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런 수익률에 이런 좋은 물건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올려놨는데 기가 찼죠, 솔직히. 전문가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성선아 기자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네. 그분은 기획이라도 잘 잡죠.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어떤 분이신지. 네. 이거 이상한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고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고집이라고 하죠. 곤조가 있다고 하죠. 나만의 곤조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에게는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치고 들어오고 저기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나? 이쪽에 같이 한번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공부를 계속하고 네, 내공을 쌓으세요. 커뮤니티 카페에서의 부동산 정보는 괜찮아요. 간접 경험을 행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례집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읽어보세요.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월 수입이 뭐 5천을 넘어서 억이 된다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들리는 카더라 소문이 그래요. 강의도 하시고 직접 투자하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들은 보면 좀 과장된 건 있어요. 근데 그 책 자체는 팩트입니다. 네,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팩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직원이 네, 경험했던 것들이나 주변이 경험한 것들을 네, 올려놓긴 했지만 그것 자체도 기록으로서는 상당히 보존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부동산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이 방송 그리고 저번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걸 풀어내면 소소한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네, 이야기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제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오피스텔에 대해서 제 생각들이나 법률적인 것, 세무적인 것들이나 투자에 대한 것도 사례들을 얘기하면 적어도 10화, 한 30분 길이로 열화라고 하나요? 네. 10개의 에피소드를 만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또 부동산에, 그 오피스텔에 전부를 경험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소소한 거. 예를 들어 보면 뭐 싱크대 철거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고시원 등기 받아가지고 원룸주택 만드는 이유들 다 그런 것들은 부동산은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글을 올려놓으신 분은 이게 좋은 대답인지는 솔직히 제가 좋은 대답 같진 않아요. 팁 같은 거는 말씀을 잘 안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를 투자해서 수익률을
내가 걷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리얼티 마인드라는 거를 그냥 몸에 스며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십시오. 그럼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부동산 전문가인지 눈에 보일 겁니다. 저는 한 에피소드만 들으면 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파악된다는 거는 적어도 저보다는 미치란 얘기입니다. 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기꾼은 항상 제가 사기 의뢰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사기인지 좋은 건지. 네. 예전에 뭐 수원인가요? 네, 수원권에 그 산 팔아가지고 매도하는 사람들. 네, 그 법인 명의로 강남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그거는 진짜 30분 만에 사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소유권 이전을 해주니까요. 이게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30분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 물건의 역사들로부터, 네, 그 법인에 대해서의 역사까지 다 파악이 끝났습니다. 아니, 그거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것만 봤으면 그 사람이 한 2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 돈이 당연히 투자를 안 하죠. 알아보시라고 사람들. 네. 여하튼 그러니까 네, 리얼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 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카페 회원 상담 부분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에 대해서 네, 중개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중개업으로 생계를 이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